지나치게 많은 물질에 집착하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내 한 몸보다 중요했던 청춘의 시기가 지났다. 이제 그럴듯한 겉모습이 아닌 진짜 잘 사는 것에 집중한다. 나는 1인 가구다. 집에서 독립한 지 10년이 넘었다. 생활인으로서의 출발이 빨랐던 탓에 자취 초반에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살았지만 점점 살림의 노하우가 쌓여 꽤 근사한 1인 가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근사한 1인 가구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가정을 돌보는 주부로서의 사명감이 자웅동체로 있을 때 완성되는 것 같다. 처음 혼자 살았을 때는 혼자여서 서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연명할 때보다 서글픈 것은 아픈데 기본적인 약이 없거나 죽을 직접 끓여 먹어야 할 때였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대충 생활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다. 아플 때를 대비해 상비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당연한 일인데 그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이유였다. 그동안 아프지 않으면 약을 사지 않았다. 먹지 않은 약이 낭비라고 생각해서다. 이제 사용기한을 넘긴 상비약은 말 그대로 안심담요나 보험 같은 것인지라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강함에 감사할 뿐 그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해 아깝지 않다. 처음엔 깔끔하게 보관하겠다고 약 박스를 버렸는데 약은 박스채로 보관하는 것이 사용기한,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그 뒤로 보관 방식을 바꿨다. 또 한 살림 선배로부터 약을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리면 토양 오염을 일으키고 식물 중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가져다 주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 내 입으로 돌아오는 거라 생각해 귀찮아도 약 폐기물을 모아서 보건소에 가져다 준다. 저명한 기생충학자는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3월, 9월에는 해충약을 챙겨 먹고 봄의 시작인 3월에는 치과 정기검진을 받는다.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치아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케일링과 함께 혹시나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어떤 병이든 조기에 치료하면 티컷 값으로 막을 수 있지만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벤츠 값으로 막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다. 이 밖에도 집 주변에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지 알아두고 단골 병원을 만드는 것도 생활에 필요한 일이다. 노화와 관계없이 어릴 때도 아플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삶의 함정을 피할 방법을 찾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방법이다. 삼시세끼를 일정 시간에 챙겨 먹기, 식사 후 양치를 꼼꼼하게 하기, 과일과 채소 많이 먹기, 집에 돌아오면 손 씻기, 일기예보를 잘 듣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마스크를 챙기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은 유치원에서 모두 쌓은 것 같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더 자극적인 일에 신경이 쏠려서다. 혼자 살면 스스로를 더욱더 잘 챙겨야 한다. 사실 다 큰 성인을 애초에 누군가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광이 아닐까? 함께 살아도 혼자 살아도 내 몸은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하다. 지나치게 많은 물질에 집착하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내 한 몸보다 중요했던 청춘의 시기가 지났다. 이제 그럴듯한 겉모습이 아닌 진짜 잘 사는 것에 집중한다. 작은 집. 집은 더 이상 소유의 개념이 아니지. 평생 대출금을 갚기 위해 사는 것보다 짧은 삶인데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한 선배의 자기 집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나는 20대에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8평 원룸부터 30평 빌라까지 새들어 살면서 집이란 공간에 애정을 가져본 기억은 없다. 그저 집은 잠을 자는 곳, 짐을 보관해두는 장소였다. 계속 서울살이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때 나 또한 그 선배처럼 집을 살 생각은 전혀 없었다. 심플한 생활에 눈을 뜬 후 점점 줄어드는 소유물을 바라보며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가장 좋은 것들만 가방 하나에 꾸려 일상을 접고 유랑을 하거나 그것들을 들고 집을 사거나 나름 일정을 건 선택 같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 결국 맥없이 집을 샀다. 집을 산 이유는 당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컸다. 처음 가져본 내 집은 11평. 그저 하얗고 잡동사니를 찾아볼 수 없는 집. 사람들은 깔끔하다고 표현한다. 김장을 하지 않는다. 옷도 만들어 입지 않는다. 내가 사는 공간은 뭔가를 생산하는 기능이 없다. 집은 휴식을 위함이며 여기에 약간의 업무 공간만 있으면 충분했다. 미국에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목조주택에 사는 미니멀리스트들이 있다. 디 윌리엄스라는 이는 2.4평 넓이의 작은 집을 직접 만들었는데 과테말라에서 학교 짓는 봉사활동을 한 뒤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규모를 줄인 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내가 누리는 11평이라는 공간은 지나치게 클지도 모르겠다. 단연간의 독립생활로 내가 아늑함을 느끼는 공간의 기준이 확실히 있었기에 집을 고를 때 무조건 작은 곳을 찾진 않았다. 침실과 드레스룸은 별도로 있었으면 했고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작은 거실도 원했다. 물질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한 무소유 생활은 아니다. 딱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되는 편안한 집. 앞으로 이사 걱정을 없애준 내가 가진 가장 비싼 소유물. 늘 떠돌던 삶이 끝나고 언제나 돌아가고픈 공간이 생겼다. 얼마간의 은행 대출금, 세금과 같이 집을 사서 생겨난 여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은 감당할 수 있다. 친구들이 사는 브랜드 아파트, 아담한 정원이 있는 한옥과 평창동에 즐비한 고급 주택. 한때 나도 그런 집에 감탄하며 그곳에 살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보곤 했다. 멋진 공간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내겐 큰 집을 소유할 능력도 잘 관리할 자신도 없다. 지금 내가 선택한 실용적인 공간에서 여유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백이 많은 공간에서 산다는 것. 언젠가부터 복잡한 장식이 가득한 곳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 끌렸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많을수록 정신이 산만해지고 최우선 순위의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무렵이다. 내 집이 생기면 당연히 공을 들여 구석구석 꾸미고 싶어지기 마련인데 나는 억지로 꾸민 것 같은 세련됨보다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생각은 좋은 품질의 실용적인 물건을 최소한으로 갖고 살자는 생활 방식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면 물론 게으름도 한몫했다. 게으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가지면 안 되었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정도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들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꾸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인테리어 잡지를 펼쳐보는 대신 여행의 기억을 더듬었다. 가끔 묵었던 좋은 호텔에서 느꼈던 아늑한 기분이 떠올랐다. 생활도구가 들어차지하는 깔끔한 공간에 감탄하며 만약에 내 집을 갖게 되면 이런 분위기로 꾸미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게 됐다. 그 영향으로 이사온 집의 벽지는 하얗게 바르고 단순한 디자인의 목재 가구 몇 가지만 들여놓았다. 섬세하게 디자인된 호텔과 달리 필요한 것만 갖춘 살림집의 모습은 그저 담백하다. 잡동사니가 사라진 공간에서 생활한 뒤로 나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되었다.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부터 다르다. 언제나 어지러운 집을 뛰쳐나가기 바빴다면 이제 여유를 조금 부린다. 잠에서 깨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침구를 대충 정돈해도 방 안이 순식간에 깔끔해지는 기적을 맛본다. 텅 빈 공간이 많으면 허전할 법도 하지만 지나다 보면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햇볕이 스며드는 여백이 꽤 근사하다는 것도 알게 된다. 흰색 침구 위로 햇살이 들어오는 침실, 소음이 없는 작은 탁상시계가 묵묵히 제 일을 하는 공간이 좋다. 사진이 없어서 그런지 집이 썰렁해 보여. 가끔 아무것도 없는 빈 벽을 의아해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도 만난다. 가족을 만든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면 마치 문패처럼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액자가 벽
가족과 협착이 가득하다. 확실히 가족 사진이 있는 풍경은 따뜻한 기분이 든다. 나는 왜 사진을 걸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사진을 가끔 꺼내보며 추억에 잠기는 쪽을 더 좋아해서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감흥이 없는 장식물 같은 사진 액자보다 여백에서 느껴지는 여유가 더 좋다. 집 곳곳의 여백을 바라보다 보면 가끔 생각이 정지된 기분을 느낀다. 무념무상의 상태가 명상이라면 나는 분명히 예전보다 명상에 자주 잠긴다. 순백의 도화지 같은 벽을 보고 있으면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잠이 들기 직전까지도 무언가를 생각하는 나에게 가끔 찾아오는 그런 쉼표가 고맙다. 신미경 저자의 오늘도 비움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참 좋죠. 읽으면 나도 호텔에 있는 기분이 막 들고, 그리고 저도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 감정이 어떤지 너무 알 것 같아서, 심지어 그 선배의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집을 산다 사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만 제 동료들은 부자들이 많아요. 돈 잘 버는 사람들 또, 그러니까 뭐 매니저급, 그러니까 관리자급 돈을 잘 버는, 심지어 이제 파트너도 있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막 돈을 2배로 막 벌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집을 안 사고 끝까지 아파트를 렌트하는 매니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래전에 이미 타운하우스 같은 거를 사가지고 아직도 대출금을 갚는 그런 매니저도 있고, 참 어떤 게 맞다고 말을 못 하겠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 말고 전에 아파트를 제가 한국인 부부한테 이렇게 양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를 이렇게 테이크오버 하는 건데, 그래서 막 가구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주고 가셨어요, 전에. 가구도 가구인데 가구도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솔직히 좀 필요가 없어가지고. 혼자 살면서 저도 좀 되게 꼼꼼하지 못하고 좀 억만까지는 아닌데 뭘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근데 그 부부가 저한테 주고 간 거 중에 제일, 혼자 사니까 외롭잖아요, 가끔. 제일 와닿았던 게 약들이었거든요. 약? 그러니까 비상 약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파스랑 막 이런 이것저것 막 들어있었어요. 근데 아니 그게 뭐라고, 제가 아플 때마다 혹은 뭐 체했을 때나 이럴 때 되게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그분들이 주고 가신 것 중에. 더 좋은 것도 있었는데 사실 약이 제일 뭐랄까요, 마음에 와닿는? 그분들이 저를 챙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남기고 간 것들인데 이제 제가 아플 때 도움이 됐잖아요. 그 생각이 이 책에서 이 챕터를 읽을 때 딱 되게 들더라고요. 상비약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건데 1인 가구일 때는 좀 그런 걸 챙기는 게 좀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인 가구라고 그런 것 같진 않고, 왜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자취를 했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그런 거 하나 마련해 놓으라고. 그 친구는 자취한 적이 없는 친구예요. 바로 결혼했고 아직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마 혼자 살았어도 그렇게 잘 챙기면 살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혼자 살아도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냥 제가 좀 대충 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잘 산다는 의미는 뭔가요? 저자가 느낀 것처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막 그런 시기는 솔직히 이제 지났잖아요. 시간이 없고 내 시간이 아깝고 그들의 비위에 맞춰줄 에너지도 없고, 이제 내가 잘 산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산다는 기준은 뭔지 궁금해요. 다들 오늘도 비움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